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피팅 전문가 박광진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핵심적인 어떤 상식입니다. 상식. 자전거 세팅을 어떻게 하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 말이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시면 그 통증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클릿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클릿은 아주 민감합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 우리는 흔히 클릿을 자주 만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들을 우리는 뽕쟁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거친데 클릿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제 탈 때의 느낌과 클릿은 똑같은데, 위치는 똑같은데 오늘 탈 때의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 둔한 선수들은 그냥 그대로 탑니다. 근데 민감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만지게 되죠. 실제로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선생하는 동안 거의 수정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합니다. 그만큼. 왜냐? 페달이 우리가 신체에서 나오는 어떤 힘을 페달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 접지되는 부분에 있는 게 바로 클릿이기 때문이죠. 자, 클릿 위치, 클릿, 발끝이 만약에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 클릿. 우리가 흔히 뭐랍니까, 이거? 안짱다리라고 하죠. 안짱다리. 안짱? 오다리라고 합니까? 오다리? 예. 클릿이 발끝이, 앞쪽 끝이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O자 다리가 나오죠. 자,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일단은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생깁니다. 무릎 바깥쪽에. 그 다음에 힘의 손실이 크겠죠. 이렇게 벌어져서 페달링이 되니까. 반대로 우리가 흔히 안짱다리, 이렇게 대부분의 라이드는 약간은 안쪽으로, 뒤꿈치가 안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안으로 갔을 때는 무릎 안쪽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무릎 안쪽. 그 다음에 특히나 뭐 도로차는 그나마 크랭크하고 크랭크 사이가 약간 벌어졌지만 트랙, 벨로드롬에서 타는 자전거는 약간 좁아요. 그래서 크랭크하고 크랭크, 이게 뒤꿈치에 들어오게 되면 안쪽 복숭아뼈 있죠. 이게 크랭크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뭐 까져서 피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클릿의 위치입니다. 발끝이 이 앞쪽으로 오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릎 바깥쪽에 통증, 그 다음에 힘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렇게 안짱다리, 양반다리, 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는 복숭아뼈가 크랭크에 닿이든지 아니면 무릎 안쪽에 어떤 손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장으로 갈게요. 안장이 높다, 낮다, 안장이 뒤에 있다, 앞에 있다에 따라서 통증 부위와 어떤 자세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안장이 높은 경우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겠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뼈하고 인대가 부닥친다, 장경인대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 너무 과다하게 펴지니까 인대가 과다하게 늘어나겠죠. 무릎 뒤쪽에 어떤 인대가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고, 너무 낮다, 안장이 너무 낮을 때는 무릎 앞쪽에 어떤 통증이 발생합니다. 무릎 앞쪽. 그 다음에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펴지기도 전에 또 다시 굽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어떤 힘전달이 나오겠죠. 힘전달이. 자, 그 다음 안장이 너무 뒤에 있다. 자, 지금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뒤에 있을 때 아니면 앞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느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안장이 뒤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뒤꿈치가 처집니다. 근데 클릿을 안쪽으로 깊이 하면 또 안 처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외하고 일단은 클릿이 중앙에 있다고 봤을 때 안장이 뒤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나? 뒤꿈치가 내려가겠죠.
발목에 어떤 힘 손실이 생기겠죠. 힘 손실이. 그 다음에 너무 뒤로 가게 되면 이 쉽게 말해서 중심 잡기가 좀 힘들어져요. 너무 뒤로 가게 되면. 너무 뒤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그렇겠죠. 예, 뭔가 안전에 약간의 어떤 위험성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장이 너무 앞에 있다. 앞에 있을 때는 무릎의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무릎의 통증. 그 다음에 핸들이 좀 민감하게 되죠. 민감하게 되죠.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안장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또 안장이 낮아요. 그러니까 무릎 앞쪽으로 과도한 부하가 가게 돼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 핸들바를 한번 볼게요. MTB 핸들바는 좀 넓죠. 반면에 사이클은 좀 좁습니다. 자, 핸들바가 넓을 때, 좁을 때 예를 들게요. 먼저 좁을 때 한번 볼 거예요. 좁을 때, 경륜에서 제가 사용했던 핸들바는 38 사이즈, 38cm 사이즈였는데, 36 사이즈도 사용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로 사이클은 한 4, 2 정도 될 겁니다. 자, 사이클이나 아니면 트랙에서 타는 트랙용 자전거에서는 좀 좁은 편인데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게 되죠.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팔꿈치하고도 힘이 막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불편함이 있고 너무 넓을 때 MTB 같은 경우는 너무 넓어가지고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지턱 같은 데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충격이 좀 적은데 벌어진 상태에서는 어깨에 충격이 엄청나게 강하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타면 불편해요. 손목이 또 꺾이게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핸들바가 너무 높다, 낮다. 대부분은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높을 때는 상체가 좀 들리겠죠, 서겠죠. 그러면 핸들이 좀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서 체중이 어디에 실리겠습니까? 핸들에 좀 실려야 되는데 안 실리죠. 그러니까 안장에 실리는 안장통이 발생할 수 있죠. 너무 낮으면 자세가 지금 고정된 상태가 돼요. 불편해. 너무 낮다. 불편하고 그다음 충격 같은 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충격 같은데 무방비 상태. 체중이 핸들바에 많이 실리겠죠. 자, 이렇게 클릿의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 안장, 그 다음에 핸들바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그게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이 부상이 왜 발생했는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피팅은 정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상시에는 안 아픈데 자전거만 타면 아프다. 그거는 분명히 자전거 세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세팅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에서는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